그로부터 38년이 흐른 1636년에 청태종이 먼저 후금을 세웠었죠. 만주족이 후금을 세웠다가 나중에 그 국호를 청나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태종이 조선을 계속 압박해서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뭐 형제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에서 그 청나라보다는 기존의 그 사대주의를 표방했던 대상이 명나라를 계속 큰 나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외교 정책을 펼치자 청태종이 이제 다시 쳐들어온 게 이제 병자호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636년에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그 항복을 하게 된 거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644년에는 명나라도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시대가 오고 17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강건성세, 강희대제, 옹정제, 걸륭제라는 청나라의 황금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강희대제가 61년 통치했고, 옹정제가 13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걸륭제가 60년 통치해가지고 강희대제 61년, 옹정제 13년, 걸륭제 60년에서 합하면 134년에 청나라의 황금기, 이걸 강건성세 시절이라 하고, 그 시절에 이제 실용주의 학문, 서양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고, 우리 조선 말에 이제 실학파, 복학파들이 그쪽에 가서 문물을 도입해 와서 우리나라도 실학이 이제 도입이 되고,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들의 석학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조선 정조 시절에 정약용, 최재공 이런 분들이 이제 세계문화유산 화성, 경기도 수원의 화성을 이제 건설하고, 그게 이제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지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러한 이제 역사적 아픔이 있는데요. 이 남한산성 역사적 상처들이 이렇게 곳곳에 배어 있는 겁니다. 남한산성, 그러한 곳이 이 남한산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가 항일운동의 그런 거점이었답니다.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때는 항일운동의 거점으로 이 남한산성이 이제 그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1년도에 이 남한산성이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49년 전입니다. 그때 그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도립공원 후보지 현장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남한산성 이 안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이었습니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남한산성이 이제 경기도 성남구 수정구와 경기도 하남시,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군, 이 세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이렇게 서로 접경을 이루고 있는 데인데요. 그 당시에 1971년 그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이 많은 면적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 안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했었답니다. 1971년 당시에, 지금부터 49년 전에. 그랬더니 이 안에는 마을이 한 100여 가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가 하나 있었고, 경찰서는 지서가 있었습니다. 지서. 시골에는 지서, 도시에는 파출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지구대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광주경찰서, 여기 지서, 남한산성 지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체국도 있었고, 여관이 또 2개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약국도 하나 있고 의원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공공시설들은 이제 양옥이나 기와로 돼 있었는데, 나머지 민가들은 100여 호의 민가들은 대부분 초가집이었다라고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1971년, 지금부터 49년 전에 남한산성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서울 시민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이곳 남한산성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의 그 휴식 시설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자가용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대중교통 타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뭐 사람 이용객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1990년대 들어서 자가용 시대가 도래해 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이 안에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소나무가 보입니다. 소나무. 이 소나무들이 이게 수도권 최대 규모의 소나무 군락지라고 합니다. 자, 수도권, 우리 한반도 전체, 남한 전체 기준이 아니라 수도권 기준으로 수도권의 최대 규모의 소나무 군락지랍니다. 이런 소나무 군락지.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뭐 군수물자나 다른 뭐 땔감 용도로 해가지고 이쪽이 무분별하게 벌채가 되기도 했었다는데요. 주민들이 서로 자치동맹을, 자치조합을 결성해서 뭐 금림조합이라는 거, 벌채를 금한다 이런 의미의 산림조합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금림조합을 조성하고 일제강점기 때 그런 무분별한 벌채를 막자 해가지고 소나무를 엄청나게 보존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곳 소나무는 전국적으로도 아름다운 숲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될 정도로 좀 이따 그 표지석도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의 그 중심에 거기 상가 중심 단지에 그 전국의 아름다운 숲 산림청에서 지정한 그런 비석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게 소나무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피톤치드도 많이 발산이 된답니다. 주로 이제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많이 발산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나무도 그것에 못지않게 피톤치드가 많이 발산이 돼서 여기에 산책하시면은 그 피톤치드 발산되는 여기에서 그 건강 관리도 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90년대 들어서는 자가용 시대가 열리면서 여기 안에까지 차로 자가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더 관광객들이 증가했고요. 저도 그 무렵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야유회를 이쪽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직장 야유회를 이쪽으로 많이 왔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남한산성의 이제 사료적 가치가 더더욱 이제 중요시 돼가지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2014년에 드디어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죠. 유네스코의 이제 문화유산은 그 선정할 때 그런 게 있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초상권 침해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더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지정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문화유산이 있고, 또 하나 자연유산, 그 다음에 문화 플러스 자연이 혼합된 복합유산이 있답니다. 세계 문화유산, 세계 자연유산, 세계 복합유산.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이런 데는 천혜의 자연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성곽, 뭐 이런 인위적인 성곽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경복궁이나 조선 왕실 뭐 무덤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들은 문화유산인데, 반면에 자연 그대로의 그런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 성산일출봉은 뭐 꾸며놓은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그 화산 분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화유산이 아니라 자연유산이라고 한답니다. 세계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될 때, 성산일출봉이 선정될 때 저기 베트남의 하롱베이와 경쟁을 했던 걸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는 세계 자연유산이고, 뭐 조선 왕궁이나 그 다음에 저기 수원 화성이나 이곳 남한산성이나 조선 왕릉이나 불국사나 석굴암, 그 다음에 경주 양동마을, 안동의 하회마을, 이런 것들은 세계 자연유산이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합해진 걸 이제 복합유산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정도로 이제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남한산성에 한번 와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시는 길은 서울에서 지하철 8호선을 타시고 쭉 오셔가지고 경기도 성남에 남한산성 입구역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내리셔서 등산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한 등산로 입구까지는 도보로 한 10에서 15분, 또 거기서부터 남한산성 남문까지는 등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한 3, 40분 걸리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면 보이시는 방향이 아까 남한산성 서문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서문 방향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디에서 올라왔냐? 송파구 거여동에서 잠실이 집인데요. 잠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성내천을 타고 쭉 올라와 가지고 거여동에 자전거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거여동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까지 자전거로 한 1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거기에서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남한산성 서문, 지금 보이시는 방향 전방 500m의 남한산성 서문이 있는데요. 서문까지 저는 논스톱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문과 수호장대 사이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을 다른 말로 우익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익문. 왜 그러냐? 그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익문이냐면 모든 것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도 한양, 경복궁을 기준으로, 경복궁의 정남문이 광화문이지 않습니까? 광화문의 정동쪽에 있다 해서 정동진, 우리 해 뜨는 곳 정동진,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동쪽에 있으니까 정동진, 광화문을 기준으로 제일 서쪽에 있으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경인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서진이라고, 그 다음에 전남 장흥에 정남진이라고 있습니다. 정남진.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남쪽에 있으니까 정남진이 전남 장흥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광화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금이 있는 광화문을 기준으로 이제 남쪽을 바라보면 임진왜란 시절에 명량해전이 있었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10여 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 관객 동원이 어떤 영화이겠습니까? 1650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한 명량입니다. 명량.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이순신 역할을 했던 명량인데요. 명량해전이 있었던 데가 전라 우수영 쪽이지 않습니까? 전라 우수영. 전라 우수영은 전남 해남과 전남 진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 진도대교 밑에가 울돌목이 있고 그걸 한자로 명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살이 엄청나게 급하다 해서 명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량해전이 있었던 데가 전라 우수영인데요. 임금이 봤을 때는 전라도 그 해상 지휘부 중에 남쪽을 임금이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다 해서 전라 우수영인 겁니다. 반면에 이순신 장군이 주로 주둔하고 있었던 전라 자수영은 전남 여수에 있습니다. 임금이 봤을 때는 임금이 남쪽을 딱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인 전남 해남은 전라 우수영, 왼쪽인 전남 여수는 전라 자수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이 바라보는 걸 기준으로 따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남한산성 안에 행궁이 있습니다. 행궁은 임금이 임시 수도로 전쟁 시에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여기를 임시 수도로 사용하는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금이 거치하는 데가 행궁인데요. 평시에는 저기 경복궁에서 거주를 하는데 전시에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행궁에서 거주를 하는데, 행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금이 행궁을 기준으로 정문인 남쪽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문인 남쪽문, 임금이 행궁에서 남한산성의 정문인 남쪽문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서문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러겠죠.
임금이 이 성곽의 중심 시설인 행궁리에서 남문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서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문을 우익문, 오른쪽 우자에다 날개 익자, 문문자에서 우익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은 다른 말로 우익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37년 1월 30일에 조선 인조가 청태종한테 삼전도로 항복하러 갈 때 출발했던 문이고, 문이 좁아서 말에서 내려서 쓸쓸하게 항복하러 갔다. 백성들이 눈물 짓고 통곡을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여기 서문으로 나가 가지고 비탈진 이 거여동 산길을 따라 내려가 가지고 삼전도,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한 7km 정도 지점인 삼전도에 가가지고 청태종 앞에서 항복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삼전도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서쪽 롯데월드 다람쥐상 바로 옆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쭉 남한산성의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민족의 치욕이 서려 있는 그런 곳으로만 다들 인식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6년 전인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이제 그런 아픈 부분도, 슬픈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가 함락되지 않은 석성 겸 산성으로서 굉장히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되는 수도 방위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북한산, 청와대 뒤에 북한산에는, 북한산은 해발 836m입니다. 836m. 그런데 이곳은 평균 고도가 해발 460이고, 좀 이따 가시다 보면 동문에서 좀 더 북동쪽으로 가면 동장대가 있습니다. 동장대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 또 남한산이라고 있습니다. 남한산. 거기는 해발 522m입니다. 522m. 그러니까 북한산보다는 좀 낮은 편인데요. 북한산에 북한산성이 있듯이 거기는 이제 경복궁 바로 뒤 북쪽에 있어서 그야말로 도성을 방어하는 시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복궁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5km 지점, 즉 60리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시설로서 여기도 역시나 한양을 방어하는 그런 시설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남한산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쭉 저는 한 바퀴 한 8km 정도, 3시간 정도 거리인데 빠른 속도로, 원래 200분 걸리니까 3시간 20분 거리라고 합니다. 도보로. 그런데 저는 18년 2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72회나 완주한 저력이 있으니까 속보로 가면 한 2시간 반이면 주파할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지나면서 주요 지점에서 또 촬영하겠습니다.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설 다 보이시죠? 자, 시설. 자, 쭉 이제 수호장대 이쪽으로 해서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비추고 있는 데는 남한산성 서문, 즉 우익문 쪽입니다. 그리고 다시 남서쪽 삼전도 쪽을 조선 인조 시절 한 400년 전입니다. 조선 인조 시절에 삼전도, 여기서 북서쪽으로 한 7km 지점의 삼전도, 즉 지금의 지명으로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서쪽에 있는데요. 롯데월드 타워 바로 그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투어를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